그래서 이제 먹어가지고 몸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무식이 됐는지 어쨌는지 이게 터진 거예요. 안에서 몸 안에서. 그래서 그 사람 죽었어요. 그래서 이담외과 김영규 원장입니다. 결국에는 드러나고 잡히는 게 코카인 사용보다는 필로폰이죠. 역사적으로도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많이 쓴 게 이제 메스암페타민이니까. 자, 그게 그러면 네. 메스암페타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오늘 또 엄청난 이게 뭐 쉽게 예를 들어야 되니까 브레이킹 배드라는 위드가 있죠. 브레이킹 배드. 이게 전설적인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인데 합성 마약의 이제 그렇죠. 전형을 이제 보여주는 그거를 거예요. 보면은 아 이게 왜 이렇게 유통되고 또 이게 왜 약간 질이 낮고 분홍빛 띄는 잘 만든 게 있고 못 만든 게 그렇죠. 있고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구리면 예. 구린 줄 알면서도 이거 사야되는 약간 그런 이게 중독이 돼 있으면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냄새가 엄청 지독하니까 그 배우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 출연자들이 그 이제 그 씬에서 그 옷을 다 벗고 냄새 배기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 방독면 쓰고 그리고 그 동네에서 못 하니까 그 캠핑카 같은 걸 갖고 나가서 사막에서 만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을 보여주는 단적인 이제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코카인은 원료가 코카인이잖아요. 그럼 메스암페타민은 거기서 이제 어떻게 만들죠? 뭐 탄소 뭐 이런 걸 해서 그냥 아니, 합성해서 그냥 만들잖아요. 거기서 그게 아니라 처방받은 약을 분류해서 다시 만들어요. 그 화학기호를 그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 메스암페타민에 그에 대해서 처방받은 약에 들어있는 처방약이 있거든요. 처방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약 중에 그거를 왕창 처방받아서 모아갖고 그 중요한 성분만 추출해내서 다시 만드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거기서 나온 화학 선생님은 아니까 엄청 순도 높은 이제 메스암페타민이 나오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그 처방받은 약은 누가 처방해 주느냐 이제 이게 핵심이죠. 그런 거를 감기약 이런 약을 받아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의사 처방이 있는 약에만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또 기사에도 나온 것 같은데 어디 가면 어느 약을 처방해 준다. 이제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박 원장님은 그렇게 약간 느낌이 세한 처방해달라는 그런 경우 없어요? 아 여기는 근데 아직 뭐 저희는 아니, 저희는 펜타닐 달라고 오는 사람 없었어요. 그렇죠. 사실 저희는 없었는데 없죠. 예. 사실 펜타닐을 처음 이제 안 거는 이제 레지던트 때 이제 안병동에서 일을 하면 네. 말기 암 환자분들은 이제 펜타닐 패치를 붙이고 있었어요. 네, 그쵸. 근데 이제 뭐 50 마이크로, 25 마이크로 이렇게 용량이 작은데도 이제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진통 효과가 좋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용량으로 인해서 환자가 아픈 것만 이제 고통만 이제 경감시켜주고 그 계산만 했었지 이 약에 대해서 뭐 진작에 공부를 해봤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보니 이 현 시대에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어떤 그런 것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그런 마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펜타닐을 이제 외국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청소년들, 고등학생 전국에 많이 퍼져 있고 벌써요? 네, 많이 퍼져 있고 그거를 유통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서 이제 조금 그런 게 이제 의사가 이거를 처방을 해주긴 하니까 이거를 처방을 해주는 게 알고 그러면 이제 문제죠 사실. 근데 이제 모르는 이제 의사도 있었다고 제가 기사에서는 봤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예전에 몸이 좀 안 좋았을 때 이렇게 약을 좀 꽤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제 막 제가 이제 강지성 척추염을 알았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아파갖고 이렇게 고개도 못 돌리고 그냥 아파서 이제 일어날 때 아프니까 다시 자야 돼요. 이 정도로 아팠는데 그 약을 아침에 딱 먹으면 몸이 부드러워지죠. 일상이 돼요. 근데 한 저녁 한 5시쯤 되면 약기가 빡 떨어지면은 이제 엄청 아픈 거죠. 그만큼 굉장히 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스님한테 물어본 게 이제 중독이 되나 했더니 뭐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한테도 그냥 가끔씩 제가 이래요. 굉장히 통증이 심하거나 그런 분들은 약간 비만성 진통제로 해도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많이 이제 하는 게 이게 뭐 중독이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독이 실제 되나요? 중독이 되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 이제 그런 약들이
결국은 뭐 도파민을 분비하거나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거를 걔네들이 이제 외부에서 이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플 때 나와야 될 호르몬들이 신경 전달 물질이 없어지는 거죠. 잘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계속. 이제 그런 바이오피드백이 안 되다 보니까 고통을 더 잘 느껴지게 되고 이제 그 약을 안 하면 아프고 실제로 아프고 그 아픔을 이제 우리가 느끼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통증이 있을 때 나와야 되는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물질들이 네. 이제 억제가 되고 그런 게 이제 몸에서 조절이 잘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내성이 생기고 자꾸 높은 이제 그런 용량을 이제 찾게 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그리고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이제 그걸 숨겨와야 되잖아요, 약을 해외에서 이제 들어올 때. 근데 이제 이걸 비닐봉다리나 이렇게 쑥쑥 포장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먹어가지고 몸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안에서 부식이 됐는지 어쨌는지 이게 터진 거예요. 안에서 몸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람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부검을 해보니까 이제 그게 나온 건데 이제 우리가 뭐 중독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독에 의한 뭐 우울증의 환각 증세에 의한 뭐 자살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그냥 약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잖아요. 치사량이 네. 있죠. 근데 우리야 의사들은 굉장히 안전하게 그 저용량부터 시작해서 경부용으로 정맥용 이런 식으로 이제 법칙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오남용할 때 이제 쉽게 말하면 마약사범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거를 맞고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텐데.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